안녕하세요. 은혜선교교회 한현임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0m를 달릴 때 결승선에서는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달리잖아요. 그래서 1, 2, 3등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딱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100m 달리기의 그 결승선에 그 마지막에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자, 보세요.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최측근이 북한의 그 지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김현지입니다. 그러니까 간첩이죠. 아마 김현지라는 이름 자체도 다 가짜일걸요.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간첩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측근이 간첩인데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첩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정말 완전히 공산화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비겁한 거, 이거 굉장히 죄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한국을 기도로서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한국을 완전히 이렇게 갈아엎어서 다시 대한민국을 건국시키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 국정자원 화재가 났는데도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에 큰 화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난리통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냉장고 부탁해라는 연예 프로그램 가서 그걸 찍고 있단 말이에요. 희덕거리면서. 나는 정말 이 사람의 뇌를 좀 알아보고 싶어. 이 뇌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이거는 간첩이라는 소리야, 다. 왜? 이제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은. 이 사람, 그리고 이 민주당, 이 모든 최측근들은 전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람과 중국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데 희덕거리고 있단 말이야. 응? 여러분, 요거 하나 봅시다. 지금 김현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간첩입니다. 자, 이동호 그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번 봅시다. 이재명과 김현지가 북한의 지령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성남 시민의 모임을 설립했습니다. 이 당시 성남시는 이석기가 장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2003년도에 이재명과 김현지가 3월 1일 촛불 시위에 참석합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사진입니다. 왼쪽에 서 있는 사람, 촛불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동그란 빨간 구로 한 게 이재명이고, 오른쪽에 가운데 앉아있는 자가 김현지입니다. 그러면 이 3월 1일 성남 시민의 모임에 어떤 입장으로 참여했는지 그들이 작성한 문건이 있습니다. 문건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성남 시민의 모임 촛불 시위 참여 지침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예, 넘겨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3.1절 민족 자주 반전 평화 실현 촛불 대행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민족 자주 반전 평화는 북한이 지령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십시오. 살인 미군 처벌, 부시 공개 사과, 소파 전면 개정, 이라크 침공 반대,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 대회 구호입니다. 3월 1일 제2의 민족자주 반전 평화의 날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설명할 텐데 2003년도 북한이 지령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날 썼던 구호입니다. 빨간 줄 안에 있는 거. 한반도 전쟁 위협 규탄한다. 민족자주 반전 평화 실현하자. 그런데 요 밑에 보십시오. 맨 밑에 빨간 걸로 여기에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총무비서관 하다가 제일 부속실장으로 간 김현지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2003년도에 한국민주전선이라고 대한민국 주사파를 빨갱이를 간첩을 지령하는 대한감독인데 이 기구의 10년사 내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예, 이게 2003년 한민전은 이렇게 했습니다. 민족 자주 반전 평화. 이게 2003년도 북한의 지령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30개 투쟁 구호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민족 자주 반전 평화 통일 왜곡을 위한 전 민족 공조를 실현하는 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한국 민족의 절박한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민족 자주 반전 평화 통일 왜곡 민족 공조 이 내용 아까 이야기했던 이재명과 김현지 그 투쟁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투쟁구호입니다. 한민전이 발표한 투쟁구호입니다. 민족 자주 공조로 100년 숙적 일본의 과거 제약 철저히 청산하자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 책동을 반전 평화 공조로 분사하자. 어떻습니까? 아케 제가 성남 시민의 모임이 2003년 3월 1일 투쟁 지침하고 북한의 지령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남 시민의 모임이 이재명이 만들었고 김현지가 사무국장이었던 성남 시민의 모임이 단순히 시민단체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단체인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넘겨와 주시죠. 여기 보면 현재 조선민족과 미국의 대결 구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그대로 앞에 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시죠. 그러면 이 김현지가 또 중부지역당 간첩입니다. 황인욱과 접촉한 흔적이 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황인욱이 중부지역당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선실이가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리고 간첩 김동수가 만들어진 조직이고 황인욱의 형 황인호는 북한까지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메트로폴리탄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예, 다음요. 김현지가요, 자기가 쓴 니르바나가 김현지의 자기 아이디입니다. 인터넷 아이디. 그런데 여기에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에 자기가 수강 신청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첩 황인욱과 접근한 자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직권을 지키고 있는 제일 부속실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에 의해서 그리고 이혁기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북한 지령 수행하는 이재명 정권 다 도와줘! 다 도와줘! 다 도와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간첩, 최측근도 간첩, 민주당도 다 간첩.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절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한국을 완전히 살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리를 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제 막판에 갔기 때문에 다 드러났잖아. 이제 막 누가 간첩이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다 드러났잖아.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하면서 한국을 엎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건국의 한국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 내세요. 반드시 됩니다. 기도하세요. 저는 한국이 다시 살아나고 이 간첩들, 이 민주당들, 이 이재명이 뿌리채 뽑힐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아침이 오기
오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 어두운 거야. 왜? 조금 있으면 아침이 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나라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한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 공산주의, 저 간첩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뿌리들을 다 뽑아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한 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이 언론들, 중국 돈을 받고, 정말 중국의 돈을 받고 중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 언론들, 조중동, JTBC, MBC 또 너무 많죠. KBS 이런 너무 많은데 이 자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들까지도 이렇게 다 넘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다 그냥 썩었어요. 예?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걸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어. 전부 거짓 선전선동하는데 이 언론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나라가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지금 국민의 반은 전부 이 거짓된 언론들한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악한 게 언론들입니다. 여기서 방송을 촬영하시는 분들, 리포팅 하시는 분들도 민노총 언론 노조원들 계시죠? 반성하시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죽어나가는데 거기 조합비 내고 고용 안정 받으면 여러분들의 월급 봉투만 보장이 되면 끝장입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가 된 저 법안은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아마 오늘 이 인터뷰나 방송이 안 나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르짖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났을 때 그걸 보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중앙일보 사건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후속 취재한 것이 동아일보 사건 기자들입니다. 그렇게 엄혹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기자들의 펜대를 살아있었고 기자들의 사실 확인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자들, PD들, 아나운서들 전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이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 악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하지 않으면 바로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이 언론도 하나님께서 싹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썩고 쓰레기인 줄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 그런데 다 쓰레기와 이 썩은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태워버리든지 정말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이 나라를 보면 볼수록 완전히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너무나도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현실을 보면 괴롭죠. 한숨이 나오죠. 그러나 그 뒷면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갈아엎으신다는 어떤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리고 소리를 낼 때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일 때 이것이 정말 우리 나라를 살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현지의 실체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미리 올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감한 유튜버의 활약으로 김현지의 실체가 거의 수면에 드러났습니다. 김현지 누군지 아시죠? 추석 내내 앞으로 당분간 한국 사회를 계속 흔들 이름입니다. 김현지, 이른바 만사 현통이라고 불리우는 그 여성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하기 전에 변호사 이재명과 함께 움직이면서 좌빨 성향의 이른바 성남 시민 모임을 뒤에서 주도해왔던 그림자 여성입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의 뒷모습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이걸 팔려고 하지도 않았고 모두가 쉬쉬하고 있었는데 유튜브가 그걸 깠습니다. 깐 결과 정말 깜짝 놀랍게도 2002년 이른바 미 장갑차에 희생이 됐던 효순 미선양 사태 이후 지독한 무시무시한 반미 활동
활동가로 활동했던 경력까지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미르바나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썼던 험악한 글, 반미글, 한국인이 이런 글을 썼을 법한가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글을 이재명과 함께 썼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의 실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이드로 얻는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재명의 실체란 뭐냐? 변호사 어쩌고 하면서 사회활동 초창기부터 최악의 반미 활동을 가담했던 친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훗날 정치인이 되고 이 허술한 나라의 최고 권력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전에 미국을 점령군이네 뭐니라고 했던 거에 그 떠들었던 험악한 입의 뿌리까지 이번에 다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오늘 아침 2일날 조중동 신문을 봐도 김현지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김현지가 국감에 나오네 마네 뭐 이런 껍데기 같은 얘기만 떠들고 있는 게 이 나라 언론의 실상인데 이미 하루 이틀 전에 김현지의 실체는 유튜버에 의해서 몽땅 드러났습니다. 이 나라 미친 언론이 그걸 다 입을 닫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게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김현지하고 이재명을 엮는 게 이게 무리가 아닙니다. 성남의 변호사 시절 이재명은 자신이 받아야 했던 성공보수 금액 2천만 원을 바로 당시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으로 있는 김현지에게 넘겼다는 것은 이미 정치권에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국힘당은 공격을 일부 하고 있지만 그만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둘 사이는 밀접하다, 아니다. 이재명의 측근이 김현지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둘은 한 몸이다.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경제공동체이자 반미공동운동체라고 봐도 됩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둘 사이를 무슨 경제공동체다 뭐 이렇게 엮었던 건 그야말로 엮기 위한 엮은 거였다면 이거는 뚜렷한 실체가 있습니다. 하늘하고 땅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제2의 최순실 게이트다. 아니 그 이상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이 흔들흔들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별르고 있는 게 이재명의 실체 아닙니까? 그 반미 과거도 20년 전, 30년 전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활동의 흔적도 다 드러나면서 결국 이재명이 더욱더 코너에 물릴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국제정치, 대미관계 속에서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김현지 사건, 김현지 게이트, 제2의 최순실 김현지 사건은 위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김현지의 숨겨진 과거가 상당수 드러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최순실 게이트가 맞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그때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중후반기에 터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게이트는 이재명이 취임한 지 불과 100일이 조금 지나서 빵 하고 터졌습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 정권을 끝까지 뒤흔들 위력 있는 놀라운 후폭풍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파괴력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실체도 없던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한 용도로 없던 거를 부풀렸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이현지 게이트는 다릅니다. 연말에 국감 때 국힘당에 잘만 활용하길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국감 가지고 안 됩니다. 김현지 특검을 요구해야 됩니다. 김현지 특검. 김현지의 모든 걸 까발리겠다는 자세로 국힘당이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당 애들이 맞겠지만 장외투쟁을 해서라도 관철시켜야 됩니다. 국민적 요구다. 김현지의 실체를 안 밝히면 니네들이 모두 다 죽는다라고 이재명을 압박해야 됩니다. 국힘당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김현지 특검을 하고 할 경우 이재명 정부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걸
새삼 기대하고 오늘 방송 그거로 위한 불쏘시개입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의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던 여자 전 총무비서관 김현지에 대한 궁금증은 사람들은 당연했습니다. 고위 권력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시고 심지어 이재명 정권의 최고 존엄이란 말까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꼭대기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진도 없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력이 어떤 경력을 밟아가지고 공직에 있는지도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김현지가 언론에 노출된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권력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림자 권력이 조용히 움직인다는 뜻이라면 이 여성은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기보다는 불길한 언젠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다만 김현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 여성이 이재명이 성남 시절부터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다. 오래된 사람이다. 때문에 그가 이재명 정권의 인사와 돈을 주무르는 실세인 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입이 싼 거 아닙니까? 이재명 본인 입으로 김현지를 떠드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입니다. 이른바 8월달인가 7월달입니다. 이른바 고위공직자 워크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김현지 이름을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콕 찍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장관, 차관, 정부의 국실장급 중앙부처의 280명이 쫙 모인 자리에서 자기 성남 시절 얘기를 무용담 삼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때 자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이 일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김현지를 닮으라. 이게 훌륭한 행정이니까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김현지를 닮으면 나를 잘 보필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입이 싼 이재명이가 화를 키웠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재명으로서는 짱구를 굴렸을 겁니다. 내가 꽁꽁 숙여뒀으니까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뭘 밝히겠어? 라고 자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짜잔, 여기 박광배라고 하는 젊은 유튜버가 지금 사진을 보시겠지만 아주 젊습니다. 30대 말 40대 초반. 그 유튜버가 김현지의 모든 거를 까발렸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심플했습니다. 1996년도 거의 30년 전이죠. 1996년도에 만들었다가 지금은 폐쇄됐다고 하는 성남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드러냈습니다.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시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뭐냐? 그때 법률 담당을 해준다면서 날건달 같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그때 홈페이지에 초기 화면에 하나를 캡처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 법률 담당 변호사 이재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 친형인 이재선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재선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이재명이 김현지를 끼고서 뭔가 시민운동을 한답시고 장난을 쳤다는 모습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당장 김현지라는 이름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광배라는 유튜버는 그걸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숨은 여자 김현지가 짜잔하고 등장합니다. 그런 김현지는 누구냐? 지금까지 사람들은 혹시 전남대라고 하는 좌빨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가천대 출신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닌 대학이 정식 대학이 아니고 사이버 대학이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였습니다. 자, 여러분,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낌이 왔습니다. 대충 느낌이 왔습니다. 알조입니다. 이재명도 본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비천한 친구 아닙니까? 근데 그하고 엮여있던 김현지는 더욱 근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비천하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사람이 다시
클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김현지가 다녔다는 바로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간첩단 사건과 연루가 됩니다. 우리 예견이 맞습니다. 즉 김현지는 종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 그 사이버 대학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를 설립한 친구가 황인호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썼습니다. 왼쪽에 있는 황인호인데 그자가 누구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아주 불길한 자입니다. 이 간첩단 사건은 북한이 직접 내려보낸 고위 간첩 이선실이라고 있습니다. 이선실 무시무시한 여자입니다. 북한에서 권력 서열이 20인가 30인가에 있었고 이쪽에서 할머니로 활동했던 아주 악질 간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선실과 연결된 조직으로 황인호는 이선실을 끼고서 월북을 했다는 놀라운 과거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황인호가 세운 대학, 그것도 정식 대학이 아니고 엉성한 대학에 김현지가 대학생으로 들어갔다? 앞으로 파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랬다는 것만 일단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황인호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훗날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핵심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력이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김현지, 황인호, 그 다음에 이선실까지 엮여가지고 도대체 이재명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하는 관심이니까 나머지는 국회의원 당신들이 특검이나 국감을 통해서 밝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여자 김현지는 지독한 반미 꼴통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현지가 활동했던 구체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녀는 미르바나란 이름으로 활동하거나 때로는 미르바나 0415란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미르바나 0415. 근데 여러분 0415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0415가 그냥 흔한 비밀번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김일성 생일입니다. 김일성이가 1912년생입니다. 근데 4월 15일 날 태어났다고 태양절이라고 그래서 이북에서 난리치는 그 해가 4월 15일입니다. 김현지가 자기 닉네임에 썼다고 하는 거는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얘기 안 해도 뻔한 거 아닙니까? 나는 빨갱입니다. 나는 종북주의자입니다. 하는 걸 선언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짜잔 지금부터 김현지가 썼다고 하는 반미 투쟁의 길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머리털이 쭈뼛섭니다. 첫 번째 사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지 부시입니다. 조지 부시의 망발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뻔뻔한 나라 fucking USA 이렇게 됩니다. 와우. 북한에는 전쟁 협박하고 남한에는 내정 간섭하는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이게 2002년 효순 미선양 사태 때 김현지가 열심히 게시판에 올리고 떠들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도 마저 볼까요? 더 골 때립니다. 아직도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인가?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우리의 적인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이제는 외치리라 양키 고홈. 이게 김현지가 게시판에 올리고 퍼날랐다고 하는 효순 미선양 사태 때 있었던 격렬한 반미 구호입니다. 이걸 몇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반미 종북주의자들의 실체가 있었고 김현지는 거기랑 어울렸던 여성 중에 one of them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김현지가 그걸 직접 썼다고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성남시민 모임이라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단순히 퍼날르는 역할을 했는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녀가 이재명 못지않는 지독한 반미 꼴통이었다는 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 조지 부시 공개 사과하라. 오만한 미국을 규탄한다. 민족 자주 반전 평화 실천하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현지 사건은 제2의 최순실 게이트 그 이상입니다. 단순한 게이트, 부정부패 스캔들을 뛰어넘어서 권력주착 게이트를 뛰어넘어서
좌빨 쓰레기들이 어떻게 30년 전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았던가 하는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직 밝혀진 게 여기까지인데 김현지는 그 통진당의 이 리석기가 심은 고정간첩이라는 얘기도 일부 나옵니다. 이건 우리의 추정입니다. 이석기가 이걸 가지고 이 방송을 보고 우리를 고소하면 우리는 붙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이 정도 걱정을 하고 추정을 하는 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감 때 국힘당이 잘만 활용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을 해서라도 제대로 깐다면 이재명 정권의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권은 무너뜨릴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심심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차제의 정치적 악마 이재명을 그냥 끌어내릴 결정적 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재명이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김현지 말은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돌고 있습니다. 김현지는 권력 제2인자가 맞습니다. 저는요, 이 애국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며 모여서 강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예? 강화문뿐만 아니라 이 모임자들, 정말 2030들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울컥해요. 응?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자,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셔. 모스탄 대사가 뭘 어떻게 했어? 고든 챙이 어떻게 했어? 깅그리치가 어떻게 했어? 그런데 무슨 소용이야. 지금 뭔가 된 게 하나도 없잖아. 뭔가 미국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막 뭔가 도와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그냥 말만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 뿌리 깊이 이 공산주의들이, 이 간첩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순간에 뭘 탈락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너무나도 자세한 걸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까지도 너무나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 공산주의의 뿌리를 뽑아낼까? 이 정말 한국의 간첩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다 뽑아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작전을 짜고 계획하기까지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트럼프를 통해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왜 그래? 왜 빨리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합시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 나라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기가 막힌 대통령 자체가 간첩이고 그 최측근이 김현지라는 간첩이 옆에 저렇게 붙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보다 이제 더한 사건들도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미국에서 모스탄이랑 그라운드 씨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I think God is faithful, and as we wait and look to Him and have our hope in Him, I believe He is always faithful. Yes. And so that's who I hold on to during this challenging and difficult time in Korea. Thank you. Thank you for leading this tremendous journey with us. And I heard that you visited one really famous conservative think tank yesterday, and you heard very important things from them. Can you share something about this? You know, unfortunately, I think I have to be discreet Okay. and not talk about it. But I will just say very broadly and generally All right. that I've been here working on Korea Matters and with some people who are very important and people who can really do some good thing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for Korea. And so while I can't name them and I can't say specifically, I can say generally that I am doing that, and everyone should be encouraged by these things because things are moving more here in the United States. I do think we're in a turning point time. Don't give up. This is a time where things are turning around, and if anything, we should just increase what we're doing and accelerate what we're doing and rise up all the more. Yeah. Thank you. So we just had a really important conversation here. What was it about? Yes, it's about the crisis in South Korea. There's still a lot of Americans who cannot imagine that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in South Korea are happening. That you have the communization of South Korea. To many Americans, this is unthinkable. How could this happen? South Korea is such a good ally. This doesn't make any sense to many Americans, but we want to awaken Americans and American leadership to the reality of what is going on. And the sooner this is addressed, and the sooner it is addressed robustly, the better the chance there is to actually turn it around and actually find opportunity in the midst of the crisis. And I think there could actually be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s during this crisis time, because a lot of times in crisis there is opportunity. And I think President Trump is the man who can help to really make that happen, and in fact who can lead that from happening. And I believe that God, through President Trump, can really save the whole peninsula. I believe that can happen, and I'm praying that that will happen. Okay, thank you. Yeah. Do you think that important political figures in Washington are paying more attention to Korean issues? More and more. So whether it's Newt Gingrich, whether it's, I think Mike Pompeo was named, Bart Mercois, Ambassador Carla Sands, Steve Bannon, Laura Loomer,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Michael Flynn. These are all major figures. And more of them are realizing we don't want another Hong Kong. We don't want another Venezuela. The U.S. should not want that. And so as more and more voices are coming out, Gateway Pundit has had some good articles. As more and more media, as more and more American leadership realizes what is happening and speaks it out, I think it is helping to awaken American leadership
to the realities of what is going on here. Yeah. You just mentioned that communalization of South Korea, and it's getting even worse right now. So far, what is your response to that? I think it should be taken very seriously. I think we should be on our knees praying. I think we should speak out. I think we should act. I think we should all, in all of our spheres of influence, we should do whatever we can to make a positive difference, a positive impact, to ultimately be used by God in this movement and this counter-revolution that is happening in South Korea. Yeah, so as you know, religious persecution is taken very badly in Korea. Why does it matter to the United States and U.S. government? You know, the U.S. is the beacon of liberty in the world. And so the most important liberty out of all of them is religious liberty. And when you have churches that are being raised, some of the biggest churches in the world being raided, the senior pastors being investigated, Pastor Sun being arrested, it is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liberty, and it should be fought for, defended, and stood up for. And the U.S., among all countries in the world, the U.S. started as a haven for religious liberty. And to see this happening to our best ally, South Korea, the U.S. should stand up. Charlie Kirk spoke out in regards to this. President Trump spoke out in regards to this. There needs to be more and more voices and more impact and influence. And the U.S. Can play a major part in impacting this issue in South Korea, where 6 out of the 10 largest Christian churches are, where the U.S. and South Korea are the leading missionary sending countries in the world. And I think God has a very special part for the U.S., for South Korea, in finishing His Great Commission and also reaching people who are unreached with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And ultimately, God Himself is the main player in all of this. Above the U.S., above South Korea, above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there is Almighty God who does not ignore, does not turn a blind eye to what is happening, and He sees what is happening to His people and to His church. And this is something that He is not ignoring. Amen. Yeah. So I have one last question for you. A few days ago, in Charlie Kirk's commemorating event, Pastor Ron McCoy mentioned Korea crisis, and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mentioned Korea crisis, and President Trump mentioned Korean rally. So what does it imply to American people? That's what I'm saying. We're at a turning point here. And as I've said publicly before, the U.S. government is getting actively involved in addressing and planning for what is going on. I cannot talk about specifics, but be encouraged. Your viewers in Korea should be greatly encouraged by this. How long have you been raising your voices and gathering together so that this time would come? We are now in this time where the U.S. government is paying attention. The U.S. government is contemplating action. The U.S. government is planning to address these things. President Trump is, I believe, responding to the raids on churches, responding to the raid into Osan Air Base, that this is part of his response. Do not be deceiv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ho want to say, oh, this is why we should oppose America, because they didn't really do much of anything wrong, and why was the President Trump administration overreacting and doing these things? We are going to stand up against America for this reason? Nonsense. You should understand what is actually going on here,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and the actions are beginning. The public diplomacy, starting with President Trump, is happening, and you should be greatly encouraged, and if anything, just elevate your voices more, gather in larger numbers, cry out, do not be weary in well-doing, do not faint, do not give up, keep on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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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you've got a fighter in the White House who, the more he realizes what is going on, the more he sees what's going on,
Do you think he will not fight? I believe he has been called by God for such a time as this to address the situation. His patience will not go on forever. And as Trump sees more and more what's going on, and as Lee Jae-myung continues to overplay his hand, which is what many times what evil does, then there will be a recoil from that. And I believe President Trump is the man that God has called to make histor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believe over time that he will do so. Thank you. As you mentioned, we have found that our voice can reach out to White House Yes. and even to President Trump. Yes. Wow. Yes. Yes. That's big. Yes. You know, a lot of people don't realize how much is getting to the White House. I cannot give specifics. I cannot give details. But let me tell you, things are getting to the White House. And there are various ways in which that's happening. I can't specify, but I know that things are getting to the White House. I know that. Be encouraged by that and do not give up. Okay, that is really encouraging. 여러분, 저는요, 엘리야의 기도, 그 바알 선지자의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8대 50대 1로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재물을 다 태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50대 1로.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나안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 민족은 정말 네피림의 거인의 그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를 하시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한국을 살려야 되겠다. 딱 정하시면 어떠한 거인이 됐든 어떠한 뭐가 됐든 간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한국도 모든 게 불가능하고 모든 게 망가지고 모든 게 썩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바꾸시고 새 것으로 만드셔서 자유민주주의로 우뚝 세우게 만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를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된다, 하나님을 하신다, 그리고 분명히 한국은 반드시 이제 살아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계속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은 너무 많더라고요. 저번에 댓글에 국정자원 화재가 났는데 댓글에 목사님 무슨 화재가 났나요? 이렇게 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일 수도 있겠죠.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나마 모르는 사람도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서 이걸로 꼭 기도하고 지금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다 알아야 되고, 정말 저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거짓 선전선동하고 저 악한 언론들이 국민들을 다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재명의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30%가 안 될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거 중도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자꾸만 중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나라에 관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도 누군가가 중도 가운데 본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뭐지 하다가 한번 알아본다고. 이 유튜브도 들어가고 어떤 것도 보고, 이 말이 사실이었구나.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라는 완전히 이건 거짓 선전선동이구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해. 밑에 있는 자들이 지가 대통령 되려고 이재명이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을 거짓으로 끌어내리고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간 이 자체가 바로 내란이란 말이에요.
저 대통령이 저렇게 내란을 일으키고 버젓이 아주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이재명이 하는 범죄자 12개의 혐의가 있고 5개의 재판이 있는 저 범죄자가 불법을 쓰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아주 연예 프로그램에 가서 희덕거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현실이. 예.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처음에 대한민국은 와, 한국 분이세요? 와,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지금요, 분위기가 좀 틀려졌어요. 한국 분이세요? 한국이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대통령 하나 때문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주 뻔뻔한 이재명이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불법을 쓰고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치는 저 이재명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까지 이렇게 이런 취급을 은근히 받습니다. 응? 얼마나 화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막 이렇게 진짜 막 화가 나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응? 이 정도입니다. 여기도 한인들이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막 왜 우리까지 영향을 주잖아. 대통령 정말 쓰레기 같은 엉터리 대통령, 가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한국을 이렇게 망가뜨리니, 예? 여기까지 우리한테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좀 화나요. 화나. 저 사람 얘기, 저 이재명, 저 사람 얘기만 하면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협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고 믿는 자들은 굳건하게 서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850대 1로 이깁니까? 어떻게 완전히 젖은 재물이 불이 내려서 싹 타버리냔 말이에요. 예?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역사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한국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좌절이 되죠. 현실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서야 이 좌절되고 쓰러진 이 애국 국민들을 살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애국 국민들을 끌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즉 한국을 끌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된다니까요.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